박문호 박사님께서 대뇌피질은 어떻게 세상을 창출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나오시고요,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고요, 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대표이시며 일반의 과학문화운동을 펼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 공로로 작년도에 제1회 유미과학상,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는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 한 시간 남짓, 브레인, 그러니까, 제목은 뭐 세계상은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숙지 않는 이야기고, 그 뭐 한 3분의 1쯤이라도 가면,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는 조장희 박사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고등학생도 만족시켜야 되는, 조금,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동영상, 자료는 빨리 보여주고, 설명할 거는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브레인은 전체로 봤을 때 브레인은 세포 배양기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제가 만든 말.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세포 배양기라고 보는 게 아주 유사해요. 액체 상태고 산소 공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브레인은 전화 펄스를 만든다. 나머지는 뉴런 관점에서 봐서는 나머지는 기타 등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뇌는 전화 펄스를 만든다. 이걸로 갖고 상당히 많은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7, 8가지 있지만은 첫 번째 세포 배양기다. 그러니까 세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그 많은 세포 중에 뉴런이라는 세포는 뭘 하는 세포냐? 전기를 만드는 세포다. 요것만 꼭 평생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식으로 공부하기 좋아하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 감각, 연합, 지각 다 이렇게 아는 이야기죠. 뇌는 기억을 만든다. 아주 평이한 문장 같은데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하게 다가오는 문장이에요. 뇌는 기억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기억을 중심으로 램 수면하고 기억 관계 최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만든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언어를 만든다. 좋습니다. 그러면 브레인 전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감각, 기억, 그리고 운동. 감각, 기억, 그리고 운동. 그래서 동물은 주로 감각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동작을 하는 거고, 인간은 기억을 참조를 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브레인 전체에서 배워야 될 거는 기억, 감각, 운동을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세 가지 뭐냐면 살라머스 시상, 그리고 해마. 지난 거의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전력 투구했던 분야가 해마고, 2, 3년 전에도 해마 갖고 오키프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에릭 켄달 같은 거는 그쪽 분자 메커니즘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해마 기억 관련은 노벨상이 2번 나오고 아직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텍스. 이제 코텍스라면 이제 네오코텍스를 말하는데 대뇌신 피질. 요 세 가지가 브레인 전체에서 가장 큰 덩어리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그 브레인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코티칼 어라우절이라고 하는데 피질이 각성되어 있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 두 번째 램,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가 잠자는 수면 상태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램 상태하고 넌램 상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감각의 물결은 기억을 지금 이 강의 있기 전에 제가 이쪽을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감각하고 기억의
감각하고 지각의 관계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과관계인가? 그냥 뭐 상관관계인가? 감각하고 지각의 관계가 뭐냐? 저는 그냥 촉발하는 관계다. 일으키는 촉발, 방아쇠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감각하고 지각은 지각이 그 후에 이제 많은 걸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각의 한 형태가 지각의 그 한 형태를 기억이라 그래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와서 아주 불거진 언어를 통한 대규모의 기억이 일어난 거죠. 다시 한번 지각의 한 형태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의 결론에 비슷한 것이 뭐냐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란 큰 범주 속에 내가 여기서 행동하고 기억을 지각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 생산적일 때가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바탕으로 운동이라는 게 동물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이라고 하죠. 지각을 바탕으로 하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뭐냐면 요 네 가지 이렇게 그 주장을 근거로 해갖고 쭉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꿈은 유난히 생생한 의식이다. 렘 수면 꿈입니다. 꿈도 서파 수면의 꿈이 한 20%가 있고 렘 수면 80%인데 꿈은 유난히 생생한 컨서스니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는 거의 기억이다. 세 번째, 생각은 또한 거의 기억이다. 언어는 거의 기억이다. 그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 상당히 엄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거의 기억이라는 거는. 자, 지금 저 나이 드신 분들 갑자기 중국말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외국말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억 안 하고 외국말 배운 사람 한 사람 나와보세요. 70억 인류 중에. 임파서블. 깡그리 기억이요. 언어는. 우리도 어릴 때 뭐, 이런 초등학교 1학년 저 국어책 기억나죠? 그거 다 기억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되려 어벙벙하게 생각해요. 깡그리 기억입니다. 언어는 전적으로 기억입니다. 외국말 생각해 보면 돼요. 기억 안 하고 외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나와보세요. 저는 이런 방식 사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외가 없다는 금방 알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전적으로 기억입니다. 그러면 언어는 사고의 집이고 존재의 집이고 온갖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언어는 확실하게 기억이니까 기억을 공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에 의존하는 과정이 생각하고 꿈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전체를 하고. 자, 어제 지금 뭐 성효선 선생님 강의가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성효선 선생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공간의 기억. 됐죠? 공간의 기억이었잖아요. 다 기억 이야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이 없으면 울지도 못해요. 웃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 중간에 앉아서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요. 간혹, 뭐 지금 굉장히 집중 잘 하시고 다른 분 할 때 다 집중 잘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조는지 하고 좀 안 믿는 사람 다 보면 조는 거하고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뭐냐면 기억입니다.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졸 수가 없어요. 재밌으니까. 재미있다 없다 좋아한다 그것도 뭐냐면 기억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적으로. 그렇죠. 요 양자역학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양자역학 강의를 들으면 다 졸죠. 기억하고 장애 관계 있어요. 오케이. 보고 느낀다. 꿈의 특징입니다. 자, 왜냐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꿈은 왜 보고 느끼는 게 핵심이냐 하면 꿈에서는 렘 수면 꿈에서는 두 가지가 어려워요. 뭐냐 하면 공간 지각하고 시간 의식을 갖고 사물 외부 세계를 보면서 자기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는 게 불가능하죠. 자고 있으니까. 두 번째 또 불가능한 게 뭐냐면 렘 수면 중에는 프리프론탈 배회측 전전두엽이 워킹하지 않아요. 약간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자기 반성적 사고가 안 돼요. 논리적 사고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뭘 의지하냐면 주로 느낌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감독이 되고 지각이 동작을 해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오케이. 기억 없이 생각이 가능한가? 어제 질문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 없이 생각이 가능한가? 이거 가능합니다. 그 뭐 저 HM 환자 그 지금 책이 나와 있어요. 두꺼운 뭐 한 600페이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매 순간 기억을 못 만들어요.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크게 문제 없어요, 사는데. 그 80 넘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기 노모는 치매가 걸려갖고 치매 상태였는데 본인은
생생했어요. 이 정신작용이. 단 기억을 못할 뿐이죠. 일화 기억을 못했는데 나머지 작용. 근데 쭉 명주 조사봤더니 그 전에 했던 의미 기억들이 잘 워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 없는 의식은 이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이거는 뭐 쪽에 쭉 봤었던 말이죠. 대충 한번 처음 보신 분 유심히 보세요. 전체. 그러니까 브레인은 대략 140억 개 넘는 피질의 뉴런들이 있고, 뉴런 하나하나는 요 스파인이 한 10,000개에 오답니다. 그 스파인 2개가 만나는 게 시냅스고, 시냅스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태아 때의 그 브레인입니다. 얇은 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얇은 막이 세포 분열을 해서 브레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얇은 막이요. 단순한 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으로 배열된 뭐 줄기세포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을 무제한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글루블 팔라더스, 창백핵을 만들고 포투만 조갑의 핵을 만들고 다 운동 습관 학습하는 거죠. 그다음 꼬리핵. 꼬리핵하고 전전두엽에 굉장히 강한 인터액션 해갖고 강박증이 생기는 꼬리핵이 있고, 자, 이렇게 자라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상당인데 이 내실을 따라서 브레인이 형성이 돼요. 오케이. 자, 편도체가 나옵니다. 자, 편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도체는 정서적 기억을 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정서적 내용은, 정서적 정보는 편도체가 기억하고, 순수한 팩타적인 거는 해마가 해요. 이 상당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잊어버도 느낌은 남아있죠. 두 개 다른답니다. 그래서 편도체, 오케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편도체, 아미그달라. 그 다음에 이 아미그달라는 뭐 모든 감각이 다 들어와요. 연합된 감각도 들어오고, 쪼매는 뭐 리틀 브레인 이래 생각해도 정말 편도체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 좀 보세요. 해마. 오늘 강의의 주제 해마. 다시 해마. 해마. 됐죠? 해마.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체 봤을 때는 네오코텍스, 테네피질, 그 다음에 히포캄퍼스, 그 다음에 살라머스, 이 세 개를 먼저 공략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히포캄퍼스, 해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덮였는데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가면 누런 단위를 보면, 자, 액틴 포텐셜. 자, 신경세포는 전기를 만든다 그랬죠. 지금 전화 펄스가 옵니다. 전화 펄스 보면, 자, 시냅스 말단에, 자, 이 소포들이 나옵니다. 이 글루타메이트, 기억을 만들 때 나오는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면, 이 글루타메이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보세요. 글루타메이트 GLU가 나와서 요 암파 채널에 붙습니다. 암파 채널에 붙어요. 암파 채널에 붙어요. 붙죠. 그러면 암파 채널이 열리면 태고의 바닷물,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 원래 세포는 마이너스 70mV쯤 돼요. 그래서 플러스 나트륨이 이렇게 점점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올라가다가 액틴 포텐셜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지금 드디어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이제 전화 펄스가 생긴 거예요. 이 나트륨 플러스에서 전화 펄스 생기면, 자, 요거는 조금 중요했다 한 말씀드립니다. 요 나트륨 플러스가 요거 막혀있던 N-메틸-D 아스파르 채널의 마그네슘을 쿨롱 포텐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이 병막에 퐁하고 열리면서 이 채널로 칼슘이 들어와요. 그리고 온갖 긴 이야기가 전개돼요. 요 단계로. 자, 그 마그네슘 병막에 열리는 거 보세요. 자, 나트륨 봤어요? 열렸죠? 다시 한번. 자, 열렸죠? 보세요. 열렸죠? 요 과정. 요렇게 열리면 일로 칼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칼슘이 들어오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복잡한 과정에서, 자, DNA까지 연결됩니다. 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핵 속에 들어가면 핵에 DNA가 인출되죠. 인산기가 붙으면서, 그러면 DNA 인출되면 mRNA, 그 다음에 핵 바깥으로 나와서, 리보솜이 붙어갖고, tRNA 불러갖고, 아미노산 서열을 만들죠.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시 이온 채널이 돼서 삽입되는 과정. 이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과정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과정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 답했죠? 오케이. 자, 해마입니다. 혹시 처음 보신 분들 잘 봤어요. 해마. 오늘 데프리스 이야기했던 해마가, 히포캄퍼스.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잘라야 보입니다. 양쪽이 2개인데, 이렇게 잘라야 되고. 요거 덤으로 하나 보세요. 요 까만 선이 보이죠? 요 까만 요게 바로 뭐냐면, 서브텐시아 니그라 컴팍타라는데, 도파민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이쪽에 누런이 한 70% 주고 나는 병이 바로 파킨슨 병이죠. 오케이. 해마. 자, 해마처럼 보이죠? 해마. 자, 여기서 유심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있는, 요 도톰한 걸, 자, 중요하게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거에 요렇게 있는 요 부분을 덴테이트 자이러스라 그래요. 이 부분에
뉴런들이 줄기세포처럼 새로 생겨요. 이게 이제 하디슈입니다. 예,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서. 오케이. 자, 예. 이제 자, 조금 집중하시고. 예. 이 전체 이제 브레인을 다 보면, 자, 요게 히포캄퍼스고, 히포캄퍼스 들어가는 출입문에 해당하는 게 에소나이널 코텍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싱글러 자이러스, 이쪽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북한산에 등산하다가 멧돼지를 봤다.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한산을 등산 멧돼지를 보면 어떻게 하면 센소리 인풋이 들어오죠. 냄새가, 자, 센소리 인풋이 들어오면, 시각이 들어오면, 살라머스, 시상이 릴레이를 해줘요. 릴레이 해주면, 곧장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미그달라 편도체를 해줘. 위급 상황이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도망가는 시스템, 예, 엔도크라인, 그 다음 오토노믹, 그 다음에 어라우절식 해줘요.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경험을 기억하도록 위로 올려보내죠. 분석하도록. 그러면 이제 DNA 프론탈 코텍스하고 싱글러 자이러스를 가고 다시 엔소나일 코텍스로 히포캄퍼스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히포캄퍼스가 전체 이 하이라키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예. 그래서 이 감각 입력, 멧돼지를 봤다는 이 놀라운 감각적 사건을, 예, 우리가 프로세스하는 과정에서 이 흥분 자극, 놀란 흥분 자극에 번물 터지듯이 감각 흥분이 밀려오면서 그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에소나일 코텍스에서 히포캄퍼스로 와서 기억이라는, 예, 지각의 한 단계가 출현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지각 처리의 한 단계가 출현하는 거예요. 예, 해마에 들어갔어. 오케이. 자, 이건 조금 더. 예. 전체를 보시면 요걸 미리 말씀드리면 꿈하고 각성시하고 막 믹스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DNA가 어떻게 기억을 만들고 세계상을 만드는가 근처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요건 하버드 대학의 알렌 홉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시면, 자, 꿈은 자 수면은 서파 수면, 렘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일 때 80% 꿈을 꿉니다. 그다음 렘 수면은 주로 도망가는 겁니다. 꿈에서 가장 많은 게 도망가는 거, 예, 공포, 분노. 예, 렘 수면은 동사로 가득해요. 예, 그래서 이 렘 수면 때 꿈의 전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 도소레트랄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예, 세로토닌하고 노로에피네프린이 거의 파링이 안 되기 때문에 동작을 거의 안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가 낮 동안에는 이쪽 영역이 그 우리가 살아간다는 드라마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에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내가 지어내고 혹은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적 프로세스를 하는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시간적 순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합적으로 사건을 나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동안에 영화 감독은 야가 아닙니다. 프리프론탈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요 대상의 전체도 아니고 안타리오 싱글러 자이러스에서 ACC라는 요 영역이 알렌 홉슨의 그 논문에 보면 폭발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꿈의 감독은 누구냐 하면 바로 ACC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꿈이 동원하고는 그 감독의 그 조감독보다 더해요.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 누구냐 하면 아미그달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료에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렘숨의 꿈에 연결된 회로를 따라가면 다 편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 정도로. 그래서 꿈에서는 놀라운 가슴, 놀랍고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장면. 그러면서 이 판단력의 브레인은 스탑하고 시간관념은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아미그달라하고 ACC가 주인공이 돼서, 특히 ACC에 의해서 요 화살표를 따라서 이게 하이웨이입니다. 이래서 어디를 인출하느냐 하면 이쪽 연합시각 영역을 인출을 해요. 연합시각 영역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낮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있다가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가 얼굴을 잠깐 돌려갖고 그 물체를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상화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가? 거의 안 돼요. 상당히 놀라워요. 어떤 사람을 많이 보고 있다가도 얼굴을 돌려갖고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해 보려면 상상으로 안 돼요. 희미해요. 그럼 우리 브레인이 항상 그래야 되는가? 근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우리가 얼굴이 뭐가 안 보여야 되는데, 상상으로는 안 보여야 되는데 낮 동안은 안 보여요. 근데 밤 동안에 꿈에서는 눈 감고 있는데도 생생한 영상이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반된 결과예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꿈의 가장 특징은 생생한 이미지예요. 아주 비비단 생생한 이미지인데 왜 낮 동안에는 눈을 감고 뭘 생각하려면 생생한 이미지가 안 떠오르느냐? 네. 인터페어런스가 일어났다 봅니다. 네. 뭐냐 하면 요거는 뭐 조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당히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십니다. 낮 동안에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의 언어에 의한 생각의 프로세스가 비주얼 이미지를 차폐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종의. 근데 꿈출 때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차폐될 수가 없죠. 이미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일종의. 자,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꿈 잠깐 얘기하면 불러와서 영상을 하는데 자, 시간적 정합을 못 맞추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해마를 조금 들어갔습니다. 해마는 발생 때부터 보셔야 돼요. 해마의 발생을 보면 요게 이제 그 외척 내실입니다. 외척 내실의 소위 말해서 상피세포입니다. 외척 내실 상피세포 계열을 해서 이 태아 속에서 해마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세포가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마세포들은 요 줄기를 타고 요거 삼각형이 바로 해마에 있는 피라미드세포 CA1, CA3에 해당되는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계열이 뭐냐면 덴테이트 누로 에피셀룸이라서 덴테이트 자이러스를 구성하는 그래놀라 뉴런들을 태아 때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물결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물결, 2차 물결, 3차 물결 하는데 요 보시면 태어나고 나서 출생 후 2주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1차, 2차 물결은 거의 사라지고 3차 물결에 남았던 요 3번 요게 가립세포가 되는데 이 가립세포들이 요게 덴테리 자이러스 아까 얘기했죠. 덴테리 자이러스 거미층으로 요렇게 배열을 해요. 배열을 했다 거의 평생을 거기서 잠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야들이 상황이 되면 위로 올라가고 그 뒤에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서 분할을 해서 가립세포로 활동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 해로울 때 출발점이 가립세포부터 되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억의 배꼽을 보는 거예요. 기억의 출발점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게 기억은 일화기억은 해마에서 만들어져요. 이건 뭐 거의 정설입니다. 해마에서 만들어지는데 해마에서는 가립세포 CA1, CA3, CA1 이게 삼각편들을 이루면서 만드는데 입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가립세포고 그 가립세포가 줄기세포적이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같은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태아 때 나와갖고 저거 평생 잠복하고 있다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자극을 받으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분할을 해서 쫙 세포로 활동하는 거예요. 2달이면 다 성장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가립세포 보세요. 요건 잘 보시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기세포처럼 요 밑에 있던 이 가립세포들이 위로 올라가서 2달 후면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러면 축삭 액션을 이렇게 쭉 내면서 CA3의 요 부분에 특히 요 부분에 가서 시냅스를 해요. 이 시냅스를 뭐라 그러냐 하면 논문에는 뇌관이라 그래요. 디토네이터. 여기서 흥분하면 간단히 얘기하시면 여기서 흥분하면 기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했던 CA3 뉴런의 액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CA1 덴트라이트로 가서 시냅스를 하고 그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기억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요 도표가 중요합니다. 요 간단한 그림이 뭐냐 하면 엔소나일 코텍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EC3 요거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CA3에서 만들어진 거 기억, 그 다음에 CA에서 난 출력이 한 배치로 실키는 거예요. 성객이 4-5명이 택시를 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시 이름이 뭐냐면 세타파요. 그 다음 그 성객 이름이 뭐냐면 감마웨이브예요. 요게 바로 기억의 기본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지면 요까지는 상당히 이제 많은 30년 연구에 어느 정도 정립된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잘 명확하지 않았던 게 최근에 막 불거지는 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성격을 태웠는데 언제 DNA 피질로 옮기는가, 어떻게 옮기는가 이 과정이 미스터리였어요. 근데 바로 2015년도 네이처 논문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윤곽이 잡혀요. 기억이라는 이 놀라운 현상이 인류한테도 목덜미가 딱 잡힌 거예요. 조금씩.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막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한 배치의 기억이 딱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해마에서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DNA 피질을 옮겨줘야 돼요. 언제?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많은 그 논문들이 그쪽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서파수면 2단계부터 출현하는 슬리피 스핀들이라는 이 현상하고 링크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해마가 콜택시를 부르는데
슬리피 스핀들이라는 콜텍시를 불러요. 슬리피 스핀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네파니까네 살라머스하고 데네피질 사이에서 생긴 겁니다. 그 누런들 사이 오실레이션에서 생겼는데 그 택시를 부르는 시그널이 잡힌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샤프웨이브 리플이라는 콜텍시 부르는 신호가 잡힌 거예요. 이건 아주 주파수가 100Hz에서 250Hz쯤 되는 파형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나 하면 CA3, CA1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파형은 아닙니다. 요거는 요 큰 곡선은 세타 웨이브. 그다음에 주파수가 높은 요게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의 실체. 요게 한 3개에서 요 전체 한 7개 뭐 16개 들어 있는 요게 바로 뭐냐 감마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궁극적 실체는 뭐냐면 감마 웨이브고 이 감마 웨이브는 바로 피라미드 세포들의 연합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배치 기억이 된 요를 실어나를 콜텍시가 바로 뭐냐 하면 서파수면 2단계부터 나오는 슬리프 스핀들이라는 이 현상이에요. 예, 그 택시에 실으려면 이제 전화를 핸드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보내는 시그널이 해마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샤프웨이브 리플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마우스 실험에서 오랫동안 됐어요. 하나를 보시면 마우스를 대략 1.5m 트랙을 뛰게 한 거예요. 쫙 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인에다가 침을 꽂은 거예요. 탐침을 7개를 꽂은 거예요. 8개를 꽂았어요. 꽂고 이거 30분 동안 왕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누런들이 해마에 있는 누런들입니다. 해마의 누런들이 파이링하는 순서를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 해서 맥시멈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가 쭉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30회 정도 왕복을 했더니 이 마우스가 헉헉거리면서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있는데 이제 조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놀랍게도 자고 있을 때 낮 동안에 뛰었던 그 뇌파가 그 순서대로 파이링하는 거예요. 그 셀들이 그 순서대로 파이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압축된 상태로 이게 밝혀져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확립된 분야입니다. 이걸 뭐냐면 잠자는 동안 리플레이, 재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리플레이도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램 수면 때는 리플레이를 하는데 주로 절차기억하고 링크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논문에. 절차기억하고 링크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조금 짐작하실 겁니다. 자전거나 수영을 한 배워 놓으면 3, 4주 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안 해도. 그거 놀랍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근육의 기억인데 우리가 시를 하나 암송을 하려도 얼마나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거는 우리가 한 번 하면 평생을 기억을 할까? 요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램 수면에 바로 절차 기억을 리플레이 하는 과정이 마우스한테서 발견되고 있어요. 리플레이. 그래서 이거는 잘 확립된 분야입니다. 네, 오케이. 자, 이거 원래 제가 찾았던 자료 중에 가장 한 달 동안 기분 좋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한테 쭉 보여주고 싶은 자료인데 이거는 논문에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어느 그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건 잘 보세요. 이거 뭐냐면, 자, 요게 지금 시자로 된 게 덴테이트 자이러스입니다. 자, 요거 설명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게 치상이고 요 가립세포가 새로 생긴다는 묘영역이요. 그 다음에 요거에 피라미드 세포가 있는 안몽각이라는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억을 만든 요소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오면 실험가가 여기다가 전화 펄스를 인젝션을 했어요. 보이죠? 요게 구리선이라 생각하세요. 그래 전화 펄스를 인젝션을 했는데 참 놀라운 자료인데 보시면 이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볼테지 센시티브 다이 그러니까 그 이온 채널에 그러니까 전압에 민감한 단백질 그 염색을 할 수 있는 기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바뀌어지면 흥분하면 전압이 올라가면 그 염색체가 빛을 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단백질이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현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만들어진 회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실제요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전압을 펄스를 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세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 6mS, 6mS 지나니까 이어서 퍽 했을까 이쪽에 가립세포 영역들이 덜 뿌립니다. 불 붙고 있어요. 물론 일종의 불이죠. 전기니까 전압 펄스가 막 야단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립세포가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같은 한 30만 개 오답니다. 뭐 인간은 한 100배 정도 생각해도 돼요. 적어도 30만 개 되는 소나무가 있는 산이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것이 불이 전압 펄스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28mm 여기까지 CA1까지 갔습니다. CA3이 완전히 불 붙고 있죠. 그 다음 이 흥분이 이 전압 펄스입니다. CA1까지 가잖아요. 50ms 후에. 우와.
네, 바로 정확히 이 회로를 타고 우리 기억이 형성돼요. 그래서 뭐 이쪽에 기억 안 하시면 즐길 수가 없죠.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알아야 돼요. 덴테이트 자료에서의 그래놀라 셀, 과립세포에서 그 액션, 그걸 모시5를 하는데 모시5 흥분을 받아갖고 CA3가 익사이팅 되고 CA3 출력을 받은 CA1이 흥분하고 여기 바로 기억이 만들어진 회로인데 정확히 기억이 만들어진 회로를 액티베이션 했더니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뉴런 집단이 거대한 숲이 불타고 있는 걸 지금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50ms 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요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다 만들어졌으면 이 흔적이 액티베이션이 DNA 피지로 옮겨져야 그게 우리 기억이 되잖아요. 그 옮겨지는 과정이 이제 뒤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먼저 그 옮겨지는 콜 택시 언제 오느냐 하면 서파 수면 2단계부터 오는데 서파 2단계에 실어가는 택시 이름이 슬리퍼 스핀들, 수면 방추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수면 방추가 어떻게 만드는 거, 뇌파가 만드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뇌파를 보면 이건 각성대, 그 다음에 서파 수면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단계 때 보시면 슬리퍼 스핀들, 슬리퍼 스핀들 있고 요게 분당 한 2번에서 5번 생겨요. 요건 K-복합이라고 2단계 나오는데 요 슬리퍼 스핀들이 어떻게 생기는가는 요걸 보셔야 돼요. 그 DNA 피질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살라머스하고 네오코텍스하고 살라머스하고 해마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는 살라머스 그물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살라모코티칼 뉴런이에요. 요거에는 코티코 살라모 뉴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DNA 피질에 가서 시냅스를 한다. 요거는 글루타메성 흥분성 시냅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NA 피질에 있는 뉴런이 흥분성 시냅스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걸 세이크 핸드라 그래요. 손을 맞잡은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DNA 피질하고 살라머스는 이렇게 교신을 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DNA 피질로 살라머스 올라가는 이 축삭의 그 격까지가 요거 살라머스 넥티쿨라 뉴런이라는 건데 요쪽으로 또 시냅스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폐회로가 2개 생깁니다. 이쪽에 짧은 회로가 하나 생기고 이 긴 회로가 생겨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이게 간단히 매핑이 돼요. 요 짧게 돌아가는 요 회로에서 바로 뭐가 생기냐면 슬리피 스핀들이 생겨요. 바로 그게 요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 긴 회로에서 뭐가 생기냐면 깊은 잠, 이 델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이 네파라는 거는 살라머스하고 DNA 피질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자, 잠자고 있는 요 산화 각성 상태는 뭐만 다르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모드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야들이 계속 그냥 공회전하고 있을 때 클러치를 확 집어넣는 악셀레를 밟는 현상이 붙었어요. 뭐냐 하면 브레임스템에서 어센딩 넥트콜라 얼라팅 시스템이라고 이제 옛날 말로 상행 활성계라 해서 이거 여러분들은 세로토닌 우리 조장님 말씀 칠태서 사진에 보면 세로토닌 쫙 한 7개 보였죠? 그쪽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쫙 있어요. 노르에피네프린 특히 그 청반핵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청반핵의 뉴런이 25,000개쯤 있어요. 거기서 쫙 그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주는 요 과정에 의해 갖고 야들이 제어가 돼요.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요 과정을 잘 보세요. 어쨌든 야들이 각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현상은 매 순간 깨어있는 무슨 물질이 나와야 돼요. 그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물질들이요. 이 물질들이 스프링쿨러처럼 내간에 본부를 둔 세포에 의해 갖고 그 가지가 DNA 피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프링쿨러처럼 분비를 해줘요. 그러면 그 촉촉하게 젖는 그 이슬비 맞고 우리가 잠자거나 깨어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확 올라와서 갖고 적셔줘야 브레인이 어라우절이 돼요. 어라우절이 되고 나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감각이 동작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라우절이 되고 나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란 물질이 주인공이에요.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는 이 어라우절을 시키는 시그널보다 속도가 거의 1000배나 빨라요. 이거는 초당 한 번쯤 퍽 스프링클러 뿌려주는데 그걸로 우리 분위기를 각성하거나 잠자거나 만들어주는데 기억 만드는 현상은 밀세컨드로 굉장히 빨라요. 자, 그래서 이 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너무나 뭐 유명한 자료죠. 이건 꼭 혹시 처음 듣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자, 노르에피네프린 각성 때 2만원 네이터 한 40 네이트로
파이링 했다면 초당 이 스파이크 개수가 이렇게 났다면 자 보세요. 요게 서파수면입니다. 서파수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램수면 때 교과서적으로 파이링 레이트가 제로가 돼요. 자,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세시대에 귀족들이 유럽의 귀족들이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하면 가문의 중요한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해요. 물론 문자로도 기록하는데 그때 동네에서 한 7살 되는 꼬마를 불러와요. 불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현장을 보게 해요. 현장을 다 보게 해서 그 꼬마를 어떻게 하냐면 강물에 빠뜨려 버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얘가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끄잡아내요. 그러면 걔는 평생 그날 봤던 모든 장면을 그림처럼 기억한대요. 이게 뭐 다른 책에 대충 나왔으면 뭐 가식거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미국의 이쪽 불에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사람 책에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나오더라고. 자기도 연구자로서 그 사례를 역사책을 통해서 알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자기 연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놀랐을 때 뭐가 보면 평생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놀랐을 때 바로 편도체에서 아미그달라에서 혹은 뇌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르에피네프린이 확 분비가 돼요. 해마하고 거의 붙어있는 편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을 확 분비해줘요. 분비해주면 그때 본 장면은 컨솔리데이션, 영구적으로 공고히 돼요. 평생 안 잊어요. 자, 그러면 요 원리를 이해하면 바로 램수면 때 요게 안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램수면 때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건 좀 더 확장된 이야기가 있는데 낮 동안에 이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텐션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어텐션 하고 있을 때는 자, 질문. 여러분들 어텐션 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임파서블 됐죠? 자, 브레인 공부 잘하는 건 뭐냐면요, 인류가 아직 그 단계에 모르는 걸 체크하면 돼요. 임파서블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면 돼요. 어텐션 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임파서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려면 어텐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꿈에서는 어텐션이 안 돼요. Why? 노르에피네프린 파이링이 제로가 돼요. 어텐션이 안 된다는 말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 어텐션 한다는 말은 뭐예요? 많은 자극 중에 한 가지 자극에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자극을 커트한다는 가정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는 낮 동안에는 사소한 자극을 다 커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많은 주목을 딱 한 가지 자기 목적성에 맞는 주목만 해요. 근데 밤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가지 주목 안 하고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기억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가 관심이 아니니까 모든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또 그 나왔던 기억이 아스콜린에 의해서 링크가 되면서 연상이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뭐냐 하면 시각적 정보의 그러니까 정서적 표현이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세로토닌 안 나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안 나와요. 교과서적입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꿈은 다 잊어버리기 위한 진화된 거예요. 꿈을 잊어버리고 나서 호모사피엔스는 현실과 꿈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꿈이 생생하다면 낮 동안에 알았어요. 그래요. 자, 그 좋습니다. 이야기 너무.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주제긴 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요 상관입니다. 그리고 자, 해마 있고 요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DNA 피질에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요. 이 오실레이션의 상승 파트에서 수면 방추가 생겨요. 잠자고 있습니다. 이 수면 방추에 의해 갖고 지금 해마에서 생겼던 샤프웨이브 리펄이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그랬는 건데 보시면 DNA 피질에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요. 잠자고 있습니다. 서파수면 때 바로 슬리퍼 리펄이 생겨요. 요거는 10Hz 오다입니다. 그 다음 샤프웨이브는 100Hz 오다요. 그러니까 이게 10배나 느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안으로 들어가요. 요렇게. 그래서 초록색 택시가 우리가 기억했던 학습을 탁 낚아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DNA 피질로. 잠자는 동안에. 일하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 샤프웨이브는 어디 생겼냐 하면 요거 있어요. 해마에서 지금 CA1을 요다 탐정 꽂았어요. 네 군데 꽂았는데 대략 70마이크론과 관계를 꽂았는데 보시면 요 샤프웨이브 리플이 나와요. 이렇게 가지런히 나오는데 잘 보세요. 요게 요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샤프웨이브 리플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샤프웨이브 리플 하나 보시면 이걸 그 필터를 통과해보면 이 파형을 1km에서 3km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역 통과해보면
1Hz에서 50Hz만 통과하게 하면 요 사포 웨이브가 나오고 요 리플이 포개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사포 웨이브라는 현상을 하고 리플이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SP 사포 웨이브 리플이라고 R을 붙여요. 뒤에 요렇게 요 두 개가 포개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리플이고 R이고 요게 사포 웨이브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변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논문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 보시면 프리프론탈하고 히포캄퍼스에, 자, 잠자는 동안에, 마우스 잠자는 동안에 프리프론탈에서 스핀들이 나와요. 수면 방추가 나오는데 해마에서 샤프웨이브 리플이 나와요. 놀랍게도 시간축을 바꿔갖고 크게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동일한 코이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코어커런스가 일어난 거예요. 와, 드디어 잡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슬리퍼 스핀들이 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봤더니 요거 일어날 때 요게 같이 코어커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실어가는 거예요. 딱 실어가는 거예요. 네, 잡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낮 동안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자, 잠자는 동안입니다. 요거는 잠자는 동안에, 자, 낮 동안입니다. 요거 낮 동안 인포메이션 들어오면 요 코텍스, 네오코텍스하고 히포캄퍼스, 자, 요 논문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히포캄퍼스에 요런 정보가 들어가요. 그럼 먼저 DNA 피질로 곧장 가잖아요. DNA 피질 그냥 중요한 정보를 저장을 해요. 임시로 딱 걸쳐놔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요 동그라미는 뉴런들입니다. 저장되어 있는데 서파 수면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컨솔리데이션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과정이, 요 컨솔리데이션 과정 때는 기존의 기억들이 다시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다시 공고화 과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렘 수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어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와, 이 무슨 이야기냐면 렘 수면 때는 히포캄퍼스하고 DNA 피질이 단절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파페초에를 공부해보면 알지만 파페초에에 먼머리 바디가 있잖아요. 유두체가 있는데 유두체가 알코올 중독이 되면 유두체가 망가져요. 망가지면 파페초에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에서 치매가 기억 상실이 오면 그 사람들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카증이 일어나요. 이야기를 지어내요. 기억 회로가 끊어지면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뒤죽박죽인 이야기를 해요. 바로 꿈일 때 그렇잖아요. 꿈일 때 우리가 이야기를 지어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꿈일 때 DNA 피질하고 저 히포캄퍼스가 디스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디스커넥트 될 때 잘 보세요. 렘 수면 때, 자, 우리 자전거 배운 거는 왜 계속 학습되느냐 하면 이어서 보시면 LTP, 롱텀 포텐테이션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예.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펄스들 쭉쭉 보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전체적으로 중요하느냐 하면, 조금 더 넘어가세요. 조금 이제, 한 1분 정도 다른 측면 좀 말씀드리고, 브레인 전체를 보실 때,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척추동물 프로토타입입니다. 물고기에서부터 포유동물, 인간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브레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 빈 구멍이고, 이게 노트 코드, 스피널 코드예요.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봐가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이 그림 하나가 얼마나 함축한 바가 많아 하면 보세요. 요걸 보시면 요거에 12개의 내신경이 나오잖아요. 요거 한 2개만 그려놨는데 요 내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제가 이 그림에서 가장 놀랐던 게 지금 요거에 3번, 4번, 1번, 2번은 뇌실입니다. 뇌실인데 지금 요 끝에 이제 살라머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중뇌 구조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저 강의 들은 분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몇 년 동안 그렸어요. 뭐 단순한 그림인데 그릴 때마다 달라요, 느낌이. 왜 다르냐면요, 이 그림 그릴 때 반드시 척수부터 먼저 그려요. 지난 5학년 물고기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요 그리고 요 과정이 독립된 과정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봉합됐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스피널 코드 시스템하고 이 네오코텍스 시스템이 이제 이게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태아 때 나와요. 이게 다른 자료인데 이게 태아 때 발생 때 보면요, 이게 연결되면 이게 이쪽으로 나오고 척수가 되는데 요거의 요 선을 이렇게 보면 요 지금 희미한 데 보면 컴퓨터 라인으로 나와요. 이 척수 시스템하고 DNA 피질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내관 변전 시스템하고 그 시상 피질 시스템이 진화적으로 두 개가 링크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발생 때 그대로 봉합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조금 확대해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창자입니다. 이 대장입니다. 대장에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신경절들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어디 있냐 하면 우리 요거에 마디점들이 있어요. 요거 전부 다. 요거 2개 기둥 있죠. 여러분 갈비짝 보면 양쪽에 바로 교감 트렁크에서 그대로 있어요.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대로. 자,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우리 태아 때 이걸 지금 풍선 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이어서 풍선을 불면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태아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그림을 설명드리냐면 브레일 공부하실 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프로토타입 프레임을 모듈을 먼저 확립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모든 지식이 갖다 붙게 돼요. 자, 그다음 살라무스 아까 들으면 올라오는 요게 살라무스입니다. 그럼 모든 정보를 해주죠. 자, 한번 보세요. 데네피젤에는 이렇게 인텍션을 내요. 그래서 이거는 알렌 홉슨의 자료인데, 알렌 홉슨의 그 논문에 나오는 자료인데 보시면 꿈꾸는 동안에 4번이 동작하지, 빨간색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4번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영역이 연합시각피질하고 다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동안 감독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데네피즐하고 살라머스가 이렇게 링크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인 공부할 때 가장 큰 거는 네오코텍스, 살라머스, 히포캄퍼스, 이 3자에 대한 상호관계가 우리 기억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을 만들고, 그걸로 해서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현상이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진화적으로 보면 토끼에서부터 먼키 쭉 가는데 요 영역이 우리 조장희 박사님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시윈 그 테리토리를 해갖고 이렇게 붉어지는 영역 있죠. 앵글러 자이러스 이쪽 영역인데 이 영역들이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먼키에서 사로 요 영역이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출발점은. 그게 나중에 언어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폭발적인 기억은 어디 처리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영역에서 먼키 때 이게 림빅 시스템으로 가요. 림빅 시스템 가면 인간에 와서는 지금 요 색깔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해마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기억은 해마로, 일화 기억은 해마로 들어가서 이제 기억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죠? 그래요. 자,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 감각은 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감각은 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이든, 체감각이든, 청각이든, 청각이 맵이 되어 있죠. 시각도 상부에 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있는 거예요. 채널 있고 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잠깐 주목했어요. 잠을 자고 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시냅스 덴시티가 떨어져요. 시냅스 만들었던 게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속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우리 잡다한 경험 기억을 한 것 중에 중요한 것만 남기고 잡다한 걸 속가치는 과정이에요. 시냅스 덴시티 떨어져요. 낮 동안에 많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거 장가지들 다 학습한 거예요. 대충 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고 나면 이 가지들이 없고 중요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요걸 바로 리플레이한 가지요. 그렇죠. 자, 자, 우리 잘 보세요. 요게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 사진이 참 드물어갖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게 지금 저는 편도체를 보는 거예요. 요게 편도체입니다. 아몬드처럼 보이죠? 모든 자료는 편도체 단면이 많이 보여요, 자료들이. 근데 요거는 실제로 편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편도체가 중심으로. 자, 편도체도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이 편도체에 레트럴 핵하고 히포캄퍼스 전체 시스템이 주고받아요. 여기 생기는 게 뭐냐면 편도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감각작이 오면 오브젝트 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컨셉을 만들어요. 여러분, 편도체가 컨셉하고 관계 있다. 느낌 보시나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해마하고 링크되면서 뭘 만들냐면 맥락을 만들어요. 컨텍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해마 하나 갖고도 안 돼요. 편도체가 좀 더 이거 아미그달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좀 한번 해서 요게 이제 사퍼 오실레이션에서 사퍼 웨이브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이 논문에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 이쪽에 논문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네오코텍스에서 슬로우 오실레이션, 이건 0.1Hz로 오실레이션 하는 이 웨이브에, 자, 서파수면입니다. 서파수면 웨이브에 요 리플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살라모코티컬 스핀들, 여기 리플이 뭡니까? 슬리퍼 스핀들이요. 스핀들, 요 방추. 요거에 뭐가 들어갔냐면 샤프 웨이브 해마가 만든 요 웨이브, 요게 기억이 지금 DNA 피질에서 늘어온 바로 요 스핀들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밤 동안에 해마에서 DNA 피질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넘넨하고 렘 보면
자, 이게 꿈꾸는 뇌인데, 꿈꾸는 뇌가, 자, 보세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꿈꾸는 뇌를 찍으면 이 활성이 보세요. 이쪽이 바로 연합시각형인데 굉장히 시각이 밀 불어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감정 파트에 주로 굉장히 활성인 거예요. 근데, 약해지는 거는 전전두엽 쪽이에요. 브레인 진화를 지나간 점 보면 우리가 꿈은 언제부터 출현했냐면 대략 1억 4천만 년쯤 됐어요. 렘 수면은 단공뇨 이후로 바늘 두더지, 오리, 너구리 이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저 책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리, 바늘 두더지의 전전두엽은 굉장히 커요. 렘 수면이 없으면 모든 운동학습을 현장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뇌 피질이 전전두엽이 굉장히 붉어져요. 지금 포유동물 중에서 대뇌 전전두엽 비율이 가장 높은 동물이 바늘 두더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진화적으로 연구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렘 수면이 없다면 우리 브레인은 트럭에 싣고 다녀야 된대요. 그 정도로 물론요. 자,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슬 스핀들 어커런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드디어 학습된 게 어떻게 오는가. 자, 요거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대뇌 피질하고 고양이 조금 고양이 대뇌 피질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고 살라무스에 탐침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하고 살라무스가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실험했는데 보세요. 요거는 정상 상태인데 살라무스하고 대뇌 피질에 아주 가지런한 파형이 나오잖아요. 요게 저 피질을 걷어낸 거예요. 살라무스를 남겨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웨이브가 깨져요. 동조성이 깨져요. 네. 자, 요거 보세요. 잠깐만. 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놀랍게 이거 뭐 잘 유명한 실험이죠. 브레인 한쪽 자고 한쪽은 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20시간, 12시간 파형인데 요거 자고 있는 겁니다. 요거 깨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른쪽 왼쪽이 교본으로 잤다 깼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요거 보시면, 요거 보면 요 돌고래인데 한쪽이 완전히 액티베이터가 이렇게 돼 있죠. 교본으로 돼 있어요. 왜? 두 개 다 자면 안 되죠. 밑에 들어가서 심장이 뭐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른쪽 뇌가 자고 왼쪽 뇌 깨 있고 이런 것도 우리 환경이 달라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돌고래한테 직접 실험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보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 더 마무리하면서. 자, 이거 탈을 보는데 탈 뒷면을 보고 있어요. 코가 튀어나왔죠? 뒷면이 튀어나와 있어요. 자, 그거 잠깐만. 자, 앞면 보여줍니다. 보시면 다시 보세요. 앞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앞면입니다. 당연히 코가 나왔죠. 맞죠? 그러면 저 뒷면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각은 바깥치기를 해요. 뒷면을 앞면을 바깥치기 해버려요. 뒤를 앞으로 바깥치기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 학습된 세계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장이 다른 거예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기억의 결과입니다. 지금 사회적 모든 문제나 이런 종교적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신념이라는 기억이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기억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 문제는 언어부터 시작해갖고 이 모든 걸 포괄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마에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학습이 됐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기억을 언제 어떻게 옮기는가는 상당히 미스터리였는데 최근 이제 서서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인류가 이 꿈이라는 현상을 이제 기억하고 링크해갖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잠깐만 말했어요. 요거 조금 스쿱을 잠깐 바꿨어요. 자, 이거 뭐냐면 좀 뭐겠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이 핵이고.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필라멘트들이 있는데 단백질들입니다. 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많아요. 미토콘드리아 많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필수세포 생물이라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거 뒤에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요 동영상을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 이게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메바성 사람 세포입니다. 이게 진핵세포인데 진핵세포에 지금 이게 그 박테리아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요게 핵막입니다. 핵막에 이 박테리아들이 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이 달리는 중에 요거는 지금 이 안에서 이분법으로 분열해갖고 새끼를 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것도 이 막을 못 뚫고 나와요. 그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긴 동영상인데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요거의 걸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요거에 지금 핵 속으로 이 박테리아가 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테리아는 뭐죠? 대부분 DNA잖아요. 예, 물질이. 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다릅니다 조금.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전적으로 DNA입니다. 단백질 껍질하고 그밖에 없어요. 그럼 DNA를 삽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종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사스 박테리아가 곧장 변형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 듣잖아요. 사스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는 좀 다릅니다. 예. 그 현상이 거의 매 순간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진짜 놀랐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현상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이즈를 두 개를 보세요. 거의 같아요. 비례 관계가. 지금 핵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이 세포 관계하고 이 아미바성 진핵세포하고 박테리아, 예, 이거는 원핵세포거든요. 바이러스 원핵세포인데 이 원핵세포하고 이게 비례 관계가 거의 같아요. 거의 10,000배 차이입니다, 크기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세웠던 이 브레인은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라는 개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예. 끊임없이 그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로스코어를 만들어서 시냅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단백질 현상이 기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게 뭐냐 하면 mRNA입니다. 그 mRNA 결국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기억을 지금 이온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자, 이 동영상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해마의 텐테이 자이러스에서 사람 경우에 하루에 700개의 뉴런들이 생겨요. 가립세포가 생겨요. 지금 그게 생겨갖고 지금 축삭을 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요 가립세포 새로 생긴 겁니다. 요렇게. 요 밑에 굉장히 많은데 30만 개 이상 있는데 요거 지금 700개 정도 새로 생긴 게 축삭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보세요. 그래, 바로 이게 우리요. 그래서 결국 전화 펄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100억 개 이상 모여서 우리 DNA 피지를 만들고 손해에는 1,000억 개쯤 있어요. 가립세포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 미엘린 수초화. 예, 이게 물고기 이전에는 없습니다. 척추동물에서부터 출현한 거예요. 오징어 그리 빨리 나도 해양 무척추동물은 이게 없어요. 껍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엘린 수초화가 안 돼 있어요. 그 미엘린 수초화가 자, 요거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DNA 피질에서 아까 얘기했죠. 피라미드 세포가 기억을 만들었는데 DNA 피질, 이 마카크 원숭이 피질을 펼쳐보면 시각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거의 한 40%이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에 요 영역들이 어디냐 하면 요겁니다. 요게 엔소나일 코텍스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엔소나일 코텍스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모든 논문에서 책에서 엔소나일 코텍스를 강조하는 영역이 이만합니다. 엔소나일 코텍스가. 요게 CA3, 요게 CA1입니다. 요게 수비 칼럼이고 그게 바로 시각 영역하고 곧장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각 물결을 곧장 해마로 들어가서 그래서 살라모스가 중요한 거는 살라모스 DNA 피질하고 전부 다 교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놀랍게도 태아 때부터 이 보면 넌댐 수면이 이렇게 되고 램 수면이 보세요. 요게 이제 태어날 때입니다.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 속에 있을 때 태어날 무렵쯤 되면 태아는 24시간 램 수면밖에 하지 않아요. 바로 2015년 네이처에 났던 그 논문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이제 하이퍼사스 그러니까 가설로 세우는데 그 저자는 뭐냐면 램 수면은 프로토 컨서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 죽어도 이 램 수면 부분 남아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 남아있어요. 꿈꾸는 브레인이요. 예.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놀랍게도 깨어있는 상태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집중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집중하는 시간 다 모아도 하루에 1시간도 안 될 수 있어요. 예, 70% 이상 시간을 깨어있는 속도 뭐죠?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잠깐 몽상이나 공상이 떠오르죠. 공상이 떠오를 때는 뭐냐 하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파이링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상상했던 걸 지금 기억으로 한번 해보세요. 뭔 상상을 했는가? 자, 이거 임파서블 합니다. 임파서블을 찾으면 돼요. 뭐가 불가능한 찾아내면 돼요. 우리가 10분 전에 내가 딴짓하면서 상상했던 그 상상을 기억해 보세요. 뭐가 되는가? 평생 기억을 못 해요. 우리가 바로
바로 1분 전에 내가 뭐 딴짓 하면서 뭐 이상하게 몽상했던 걸 기억하려도 안 돼요. 왜? 그럼 기억 못 해요. 왜 못 하느냐면 그때 노래필이 안 나와요. 낮 동안에 우리가 공상망상하는 시간이 엄청나요. 잠자는 시간만큼 될 거예요, 아마. 그 모든 시간대에 바로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상상은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 못 해요. 꿈 예측할 수 있나요? 못 해요. 꿈하고 상상은 놀랍게도 렘 수면은 뇌파도 거의 동일해요. 깨있을 때하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 렘 수면을 우리 의식의 프로토타입으로 보는 게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 의식에서 우리는 오프라인 상태로 이 현장에서 이 배웠던 걸 리플레이하는 과정이에요. 네. 자, 요거. 그래서 해마라는 게 사실은 전체 하이라키가 어떻게 되냐면 정보 처리가 쭉 오는데 맨 마지막에 해마로 들어가요. 이쪽에. 이렇게 시각 물길, 시각의 흐름인데 해마로 들어가요. 자, 이 해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해마라는 게 자, 이게 저 옛날에 그 정신분열증 그 자료인데 보면 해마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기억. 그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줄까요? 자, 요거 동영상 할 때까지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잉어의 브레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이걸 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진화상으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에 보면 이게 저 동공이잖아요. 이게 올팩토리 벌브고 요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저 대뇌에 해당돼요. 전뇌요. 요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옵틱 시각을 처리하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시각 처리하는 브레인이 가장 커요. 요거 있잖아. 이게 가장 커요. 심피줄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유동물로 하면서 이게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손해요. 이게 뒤에 뭔지 알아요? 이게 베이갈 로브라 그렇게 있어요. 베이갈 로브가 뭐냐면 미주엽이고 그다음에 페이셜 로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잉어는 미식가입니다. 예. 우리는 그 페이셜 로브나 이렇게 굉장히 적잖아요. 페이셜 로브라까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신경이 하나 불과한데 야들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브레인은 진화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수면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진화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거 말고 저거부터. 네. 전부 다 전기작용이라는 건데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요? 한 10초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유럽에서 하는 블루 프로젝트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브레인이 뭐냐 물으시면 이걸 이미지 하시면 돼요. 끊이는 건 전기자극뿐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브레인은 세포 배양기, 두 번째 브레인은 전압 펄스를 만든다. 이거 갖고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돼가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요거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죠. 예, 자, 요것도, 이거는 논문에 나왔는데, 논문에 부록으로 달린 동영상입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대뇌 피질에서, 이게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갖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 파일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그루타메이터, 까만색은 가바예요.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대뇌 피질에 있는 걸 실제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심히 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자, 웨이브 보이죠, 웨이브. 웨이브를 보세요. 예, 기억은 웨이브처럼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수백만 개의 포인터들이 이제 흥분성, 억제성 이 뉴런들의 작용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물결이 약간의 패턴이 보이죠? 요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보이죠? 이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